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 어떻게 잘 보냈나요? 지금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름 감기가 이제 여름에 그 유행을 타지 않고, 자,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여름 감기 주의해가지고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번 겨울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11주차 11월 8일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추석 과제는 우리 이러한 문제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자, 9월 4일 날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주식회사 민영기업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고 해서 다 매출로 기록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부가치세가 가세되는 거래에 한해서는 매출이든 유형자산을 처분한 거든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매각대금은 880만 원이고요. 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수치를 하였습니다. 자, 동기계장치는 시대공가가 2천만 원이고, 자,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자, 문제 단서에서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대한 해결 처리는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 그대로 우리가 해결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출석 과제물을 보고 있는데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회계 처리를 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요령을 좀 공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가세 표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한 70% 정도 진도는 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자, 자, 우리 공부에 대한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 너무 글씨가 작다, 그죠? 자, 우리가 공부에 대한 순서를 잡아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재무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손수 과정이 있죠? 그렇죠. 회계 원리를 먼저 공부를 잘 해놓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무회계를 조금 더 회계 원리를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회계로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원가 회계를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이 회계 원리에서 이 재무회계랑 원가 회계 살짝 이렇게 건드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를 뛰어넘어서 이 재무회계와 이 원가 회계를 공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부가가치세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이러한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주는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배우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통상적으로 이제 소득세법을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세를 공부하게 되면 법인세를 공부할 때 약간 동일한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법인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세금을 산출하는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소득세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무조정이라는 거 있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 나오게 되면 거의 세무조정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법인세를 이제 법인을 어떤 실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세를 공부하면서 이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법인세,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회계가 먼저 잡혀져 있어야지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세법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분석을 하고 세액을 산출하겠어요. 그죠? 회계 처리가 잘못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련의 순서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좀 이렇게 조금 짜임새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요것만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입장에서는 내출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입장은 매입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을 때 우리가 차대변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자, 차변에 어떤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매출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변에는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매출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계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나오는 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러니까 앞에 전자 요거는 떼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전자로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종이로 받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 차변에는 어떤 원재료라든가 또는 다른 계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미수금이라든가 또는 어떤 매입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현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급한 수단을 대변에다 적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차변을 적는 게 부가세 대금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는 매입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가세 표준까지 봤기 때문에 요까지만 지금 본 거예요. 요까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을 좀 내어 가지고 자, 첫 번째 자, 가세 표준까지 자, 예제 문제를 자, 모두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가세 있죠, 부가세. 자, 부가세 회계 처리를 자, 매출 입장까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재무회계 회계 처리할 때 주요한 포인트 있죠, 주요한 포인트. 이 주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세 가지의 포인트에 맞춰 가지고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추석 과제물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 세법을 진도를 빨리 빼는 것보다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한번 다지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수업 방향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주차 출석 과제는 언제까지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재량평가 리포트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죠. 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를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자, 수업은 아마 15일, 22일 이렇게 두 번 나누어 가지고 우리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리포트 작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작성 방법, 제출 방법, 주의사항을 한번 눈여겨 보셔가지고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자, 4번입니다. 4번. 우리가 3번까지 풀고 우리가 수업이 중단되었다. 그죠? 자, 4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자, 1번.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원칙입니다. 원칙. 그죠? 2번.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다. 자, 이 말이 맞나요? 자, 이거 틀렸다. 그죠?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공급가액을 정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3번. 폐업하는 경우에는 재고 재하의 경우에 자, 시가로 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10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 이 말 맞나요? 그렇죠. 맞죠?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보면 책 페이지로는 보자 몇 페이지 있지? 자, 150페이지.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한 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금전은 그 대가고 그 외의 사유는 전부 다 시가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죠? 네. 자,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의 수준이 보통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굵직한 골격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부가적인 것들은 책이 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려면 이 책 가지고는 안 되고 기본소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런 어떤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정도 공부할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문제풀이 하는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우리가 그때 그 이론 문제를 풀면서 이미 풀이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요 내용이었어요. 자, 요 내용이다. 그죠? 자, 자, 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정리를 한번 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자, 공급 시기 전에 수령하고 and 그리고 한가를 하게 되면 한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공급 시기 수령 전에 수령을 하고 한가를 했다면 그 한가한 금액이 공급 가액입니다. 아셨죠? 자, 그 외에는요. 그렇죠. 공급 시기에 환율을 따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5번. 자, 공급 시기 이후에 수령했으니까 당연히 공급 시기의 환율이 되는 겁니다. 자, 공급 시기 이전 수령했어요. 자, 전 수령. 자, 공급 시기 도래 전 한가. 오케이, 한가. 공급 시기 전에 한가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한가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였잖아요. 자, 3번. 공급 시기 이전 수령, 전 수령 대신에 도래 이후 한가 된 거잖아요. 전에 한가 한 게 아니고 후에 한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공급 시기 이전 수령, 전 수령, 도래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대요. 한가 안 했어요. 그죠? 전에 한가 안 했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기할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한 일반 가세자의 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자, 매출세액은 가세표준 곱하기 10% 또는 0%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요. 자, 이 가세 표준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급 가액의
합계액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총 매출액이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자, 이거 정상적인 우리 공급가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에너지입니다. 자, 200만 원입니다. 자, 이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할인을 했다면 그만큼 이렇게 차감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차감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판매 장려금이 있었네요. 판매 장려금 50만 원 있었어요. 자, 이 50만 원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잖아요. 그죠? 별도의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급한 이 판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차감 항목입니다. 차감 항목. 자, 그래서 이 공고가액의 합계액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800만 원에 자, 10%를 곱해주고 나면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우리가 어디에서 봤느냐? 여기에서 봤습니다. 그죠?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에 매출 NU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감 항목으로 놔둬야 됩니다. 하지만 판매 장려금은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냥 그대로 놔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지세 가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액이 5천만 원 있었고요. 자, 대손금이 100만 원 있었어요. 아, 이것을 좀 바꿔볼까? 아,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 장려금 있네요. 300만 원입니다. 자, 매출 에너지가 있어요. 200만 원입니다. 자, 이 매출액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죠? 네, 공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자, 판매 장려금 300만 원, 이거 공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 매출액이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고가액의 합계액은 얼마가 되죠? 5천만 원에서 우리 매출 NUD 200만 원을 차감한 4,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조금 변형해 볼게요. 자, 대손 세액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자, 여기에서 매출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자, 공급가액의 합계액 4,800만 원에서 자, 곱하기 10%를 하고 나면 48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대손세액이 있다고 하면 4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하고 38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네,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번에는 8번 보도록 합시다. 8번. 자, 주식회사 성실은 20X1년 3월 5일 폐업하였대요. 아하, 그럼 당연히 간주 공급 문제겠네요. 네, 폐업하였대요. 폐업 시 자산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치세 신고 시 가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우리 간주 공급은 공급 가액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자,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주 공급, 자, 여기 있네요. 자, 원칙은 시가고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은 규정이 조금 다르고, 근데 감가상각자산은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자, 지금 폐업을 했는데, 폐업입니다. 폐업이기 때문에 판매 목적 타산장 반출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비상각 자산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다.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상각 자산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이라면 감가상각 자산 산식을 이용하면 되고, 감가상각이 아니라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여부만 해당하면 되겠다. 그죠? 문제에서 자, 지금 재고 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오로 가야 돼요. 아니오가 되게 되면 만약에 예이면 그 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그 산식을 산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오라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아니네요. 폐업이니까. 그럼 아니오예요. 그럼 아니오기 때문에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게 시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업 시 잔존죄에 대한 어떤 공급가액을 잡을 때는 여기 시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원가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세 표준은 얼마인가? 그렇죠. 800만 원이 가세 표준이 되겠죠. 시가가 문제 수준이 보통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렇죠. 3월 5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문제 수준이 거의 다 이런 수준들입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가치세 가세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기계장치 판매 가액입니다. 자, 기계장치 판매 가액입니다. 이거 300만 원이 있네요. 근데 특수 관계자하고 거래를 했고, 그리고 시가가 500만 원이네요. 자, 그렇다면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해야 되네요. 자, 이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렇죠. 자,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시가가 5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에 넘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가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가 공급에 해당하여 시가를 공급 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500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되는 겁니다. 500만 원. 자, 시가 500만 원이 가사 표준이 되는 겁니다. 저가 공급이기 때문에요. 자, 기계장치와 관련한 수송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그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가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포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단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임대 용역은 가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주택은 아니고요. 네, 면세 말고, 네, 우리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것들 있죠. 네, 용역의 무상 공급은 단 하나 이것만 가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가세하지가 않습니다. 자, 또한 시가 50만 원에 해당하는 부속품과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시가 80만 원에 상당하는 비품을 교환받았네요. 자, 볼까요? 우리가 신비품이 80만 원이래요. 80만 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었는가 보니까 첫 번째 부속품 50만 원짜리를 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금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현금 30만 원. 그래서 이 신비품 80만 원짜리를 우리는 부속품 50만 원짜리와 현금 30만 원을 주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전에 처음에 배웠을 때 제야의 실질 공급에 대해서 우선 따져봅시다. 제야의 실질 공급에서는요, 보자. 옛날 이 페이지였던, 아니야. 이 페이지였나? 자, 여기 보게 되면 제야의 실질 공급에서 매매 계약, 가공 계약, 교환 계약, 현물 출자 이런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이 되는 것은 실질 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교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현금하고 새롭게 내가 받은 비품하고 교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구입을 한 거예요. 현금 30만 원을 준 거는 내가 구입을 한 거고 이 부속품 50만 원은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셨죠?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실질 공급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부속품 50만 원짜리를 공급한 거예요. 공급한 거. 아셨죠?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속품 있죠? 시가 50만 원의 부속품 요거 내가 제공한 그 제아의 항상 시가잖아요. 그죠? 이 시가 50만 원을 우리가 가세 표준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이 두 번째 줄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럴 때는 문제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어떤 그 거래에 대한 내역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조금 우리가 메모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가사표준은 500만 원과 이것도 시가 500만 원, 시가 5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부속품 시가 50만 원, 네, 이렇게. 그래서 가세표준은 550만 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주식회사 세무는 일반 가세자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단, 거래 금액에는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 매입 뭐 이런 것 같네요. 자,
부가치 세액을 물어봤다. 그죠? 세액을. 자, 첫 번째. 자, 외상 판매액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 자,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 100만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원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가는 150만원이네요. 자, 이거 간주 공급입니다. 자, 간주 공급 중에서도 뭐에 해당되는 거죠? 개인적 공급입니다. 개인적 공급. 네. 자, 이거는 시가를 사용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상각 자산도 아니라면. 그죠? 시가 150만원. 자, 기계장치 매각대금 그대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300만원. 자,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재로 파손된 제품에 가해. 자, 도달 전 가액입니다. 요거는 400만원이네요. 자, 도달 전 가액에는 우리가 이거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문제에서 자, 이 제품의 가액이 이 외상 판매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문제를 볼 때는 요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 외상 판매액 1000만원과 시가 150만원과 그리고 그 기계장치 매각대금 300만원 이 300만원이 우리가 그 가세 표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가세 표준은 얼마? 가세 표준은 1450만원이 되겠네요. 1450만원. 그러면 부가치 세액은 또는 매출 세액은 1450만원. 자, 곱하기 자, 10%를 하고 나면 145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세사업자인 주식회사 소초는 20X1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자, 계약 조건을 보게 되니까 총 판매 대금이 650만원이고 부가세 별도구나.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할해서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네.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장기 할부 판매인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인가 라는 것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급가액을 정할 때 이런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아니라면 이 총 판매 대금이 가세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장기 할부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에 해당된다면 대가를 받을 때를 공급시효로 해서 그 대가를 받는 부분을 가세표준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죠.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장기할 판매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인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넘어갔네. 자, 위에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네요. 자, 이 장기 할부 판매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개념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 개념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공급 시기, 공고가액 이렇게 잡는 거 공부하도록 할게요.